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앱인벤터 강의 영상을 찍게 된 이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앱인벤터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 게임은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네, 먼저 두더지 잡기 게임의 디자인부터 구성하도록 할게요. 맨 위에는 저희는 그 두더지 게임의 남은 시간을 보여주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고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과 그 남은 시간이라는 글자와 남은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두 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이블의 이름을 레이블 남은 시간 텍스트라고 하고, 텍스트 내용도 남은 시간 땡땡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레이블의 이름도 레이블 남은 시간이라고 해서 저희는 시간을 20초 동안 두더지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20 이렇게 하면은 남은 시간이 위에 이렇게 상단에 표시되죠. 그리고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실행할 공간을 캔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캔버스의 높이는 부모 요소, 너비 또한 부모 요소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저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캔버스를 지정했으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두더지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두더지 외에도 점수를 깎는 폭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 녀석의 이름을 이미지 두더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파일을 올려서 두더지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미리 무료로 다운받은 두더지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두더지가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크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저는 100픽셀로 높이와 너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더지 게임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두더지는 보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기 여부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 폭탄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미리 다운받은 폭탄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두더지 이미지와 똑같이 너비와 높이를 100픽셀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 녀석 또한 보이지 않게 해준 다음에 이제 화면 아래는 그 두더지 게임의 점수와 시작하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과 똑같이 수평 배치를 아래 넣고, 이 안에다가 점수라는 텍스트와 점수를 보여주는 레이블을 두 개를 넣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레이블 점수 텍스트라고 해주시고, 안의 내용도 점수 땡땡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블의 이름도 레이블 점수라고 해놓고, 처음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하겠죠. 0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버튼이 아래 있겠죠. 버튼의 이름을 시작 버튼으로 바꾸고, 안에 버튼 내용도 시작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이는 디자인은 모두 완료했고, 이제 두더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가 있는데, 그것이 시계 센서입니다. 시계 센서를 두 개를 넣을 건데, 하나는 이 남은 시간과 관련된 시계 센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더지와 폭탄 이미지가 보여지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시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알람이 뜨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람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더지 게임의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아, 맞다. 그 전에 이 시계에서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꺼주셔야 됩니다.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가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알람 창이 떠야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람에 들어가서 이 선택 대화창 보이기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4개를 가져와서 메시지는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제목으로는 난이도 선택, 난이도를 저는 보통과 어려움 두 개로 하겠습니다. 보통, 어려움, 취소 가능 여부는 거짓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난이도를 선택하는 거고요. 난이도가 선택되었을 때 두더지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알림에 들어가서 알림 1을 선택한 후에
실행하겠죠. 그래서 만약 보통 난이도 선택했을 때죠. 때문에 논리에서 선택된 항목의 텍스트 값이 보통이다. 보통이라면은 먼저 처음에 게임을 이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은 0이고 점수는 유저가 한 점수만큼 올라가 있겠죠. 때문에 그걸 초기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텍스트 값을 20초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또한 텍스트 값을 0점으로 지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계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까 시계 첫 번째가 그 남은 시간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때문에 시계 첫 번째를 활성화 여부를 해서 논리에 들어가셔서 참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시계 두 번째도 활성화 여부를 참으로 할게요. 이때 디자인을 가셔서 이게 헷갈리면은 시계 이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남은 시간. 두 번째는 시계 두더지로 할게요. 다시 들어오셔서 그리고 보통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두더지와 폭탄이 얼만큼 빨리 나오는가죠. 때문에 이 시계 두더지에 들어가셔서 타이머 간격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전에 사이에 해서 수학에서 이게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는 1000으로 해주시면 1초마다 두더지나 폭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고 만약을 더해야겠죠. 똑같이 복사해서 선택된 항목의 텍스트 값이 어려움이라면은 이것을 살짝 이동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 타이머 간격 값만 500으로 해줄게요. 이러면 0.5초마다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알림을 선택하면 이제 시계 남은 시간에 타이머가 작동할 때 그 화면에 보여지는 시간이 1초씩 줄어들게 하겠죠. 때문에 근데 이게 0초 이상일 때만 작동해야 되니까 제어해서 만약 레이블에 남은 시간 텍스트 값이 비교해야겠죠. 수학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비교 연산자인데 남은 시간의 텍스트 값이 0보다 클 때만 남은 시간이 줄어들어야겠죠. 이때만 텍스트 값을 지정해 줍니다. 남은 시간의 텍스트 값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지정하냐? 수학에서 빼기를 가져오셔서 이거 위에 안에 있는 남은 시간 텍스트를 복사해서 1씩 빼주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이머가 작동할 때 화면에 남은 시간이 1초씩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아니면을 넣어서 0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 시계를 활성화를 꺼야겠죠. 여기서 시계 활성화 여부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구현이 되었고 이제 두더지가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그거를 시계 두더지가 작동할 때로 하겠습니다. 이때 두더지와 폭탄이 나오는 그 빈도수를 랜덤하게 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전역 변수 이름은 랜덤을 해주고 초기 값은 저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작동할 때인데 이것 또한 시간이 0초 이상일 때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레이블 남은 시간에 표시되는 시간이 0보다 이상일 때만 실행됩니다. 이때 이 전역 변수 랜덤의 값을 지정해 줍니다. 랜덤의 값을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수학에 가서 보시면은 임의의 정수라는 값을 가져와서 저 같은 경우 1부터 10으로 할게요. 이러면은 시간이 0초 이상일 때 그 두더지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지역 변수 랜덤의 값이 계속 1부터 10 사이에서 변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수학에서 비교를 가져와서 이 지역 변수 랜덤의 값이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 랜덤의 값이 7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1부터 만약에 7 사이의 값이 지역 변수 랜덤이 있다면은 두더지를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0% 확률로 두더지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겠죠. 만약 7 이하라면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면 먼저 두더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활성화해야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폭탄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폭탄 이미지의 보이기 여부를 먼저 거짓으로 해서 폭탄 이미지가 만약 보여주고 있었다면 그 이미지를 없애주고 두더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두더지 이미지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한 다음에 이제 캔버스 내에서 임의의 좌표로 두더지를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캔버스에서 이미지 두더지를 누르신 다음에 좌표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좌표로 이동하는 건데 캔버스를 보시면은 이 왼쪽 끝이 0,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끝이 핸드폰 해상도에 맞춰서 그 좌표가 결정되는데 저희는 그 해상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캔버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는 수학에서 아까 같이 임의의 정수로 하는데 캔버스 x 좌표는 0부터 100을 빼고 캔버스의 너비만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점이 두더지를 한번 보여볼게요. 두더지 이미지를 보였을 때 이 두더지 이미지도 왼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캔버스 끝값을 너비로 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보여져서 화면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끝값을 캔버스 너비에서 두더지 이미지의 너비만큼 빼줘야겠습니다. 때문에 캔버스 들어가셔서 캔버스에 너비가 있죠. 여기 너비에서 수학 들어가셔서 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캔버스 너비에서 여기 이미지 두더지의 너비를 빼야겠죠. 이미지 두더지의 너비를 뺀 값을 해서 이 뺀 값까지 해서의 임의의 정수를 뽑아서 x 좌표로 합니다. 이걸 똑같이 복사하셔서 y에 넣으신 다음에 캔버스 1의 높이로 바꾸시고 이미지 두더지의 높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70% 확률로 두더지가 나오고 만약에 아니라면 즉 30% 확률일 때는 폭탄이 보여야겠죠.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두더지를 안 보이게 하고 폭탄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폭탄을 좌표로 이동하는데 이때는 이미지 폭탄의 너비만큼 빼고 이미지 폭탄의 높이만큼 빼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0 남은 시간 0 이상 할 때 이렇게 실행되고 시간이 만약 0이 된다면은 이 폭탄 두더지 이미지도 안 보이고 폭탄 이미지도 안 보이고 이 시계 두더지 타이머도 멈춰야겠죠. 활성화 여부를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두더지 게임은 다 완성되었고 이제 점수를 얻는 방법을 코딩하겠습니다. 이미지 폭탄 두더지 먼저 두더지부터 할게요. 이 이미지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를 가져와서 이미지 두더지가 터치되면은 이 레이블 점수의 텍스트 값을 추가해야겠죠. 지정하기에 레이블 점수 텍스트 값에 수학에서 더하기를 가져와 줍니다. 기존에 있던 점수 값에다가 기존에 있던 레이블 점수 텍스트 값에다가 저는 두더지를 잡으면은 20점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20점을 추가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폭탄을 눌렀을 때, 폭탄을 터치했을 때 가져옵니다. 레이블 점수에서 이거는 지워줍니다. 빼기를 해야겠죠. 폭탄을 누르면. 그래서 레이블 점수 텍스트 값에서 저는 20점이 아닌 10점을 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더지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한 게임을 확인해 볼게요. AI 앱 인벤터 컴패니언 앱을 실행시켜서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들어가서 아까 보이기를 해놓고 안 껐네요. 다시 보시면 게임이 20초가 있고 점수는 0점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난이도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1초마다 두더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더지를 누르면 20점이 올라가고 30% 확률로 폭탄이 나왔을 때 누르면은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보시면 10점이 깎였죠. 네, 이상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